안녕하세요. 삼성영어입니다. 오늘은 저학년 학부모님께 저희 학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곁에서 함께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아리아 원장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아이는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기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려고 한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불안감이 생기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이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수능 영어 만점, 또 평균 1점대 등급으로 수능을 치렀고요. 그리고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수석 입학하여 또 수석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어학원에서 중고등 전임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영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원어민과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글자만 봐도 정말 설레시죠? 하고 싶은 말에 속 시원히 말할 줄 아는 것. 저는 언어를 공부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에세이를 쓸 줄 아는 것. 학부모님들, 지금은 서술형 평가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객관적으로 번호를 고르는 것보다는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많은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영어에 있어서는 특별히 에세이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인 오류 없이 에세이를 잘 쓰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 학교 성적 우수하게 만족스럽게 받아오는 것. 수능도 당연히 1등급. 이야기만 봐도 정말 설레시죠?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교육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개정 목표 함께 보시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요.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거대하지 않고요.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정도에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도 굉장히 평이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면 갑자기 에세이를 써내라 하고 문법적인 용어들을 막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공부만 따라가서는 중학교에 가서 영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는 해놓고 가르치되 아이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되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중학교 영어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는 크게 내 영역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통합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가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학년 때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에세이를 써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은
쓰기 평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이번에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말하기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읽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이들을 토대로 영어로 발표하는 친구의 발표를 들은 토대로 피드백을 하여라 라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셨죠. 네, 그건 듣기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 4가지를 통합해서도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님 세대, 제 세대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3번 보시면 표현 기능, 특히 말하기, 쓰기 평가는 수행 평가를 통해 가급적 직접 평가해라. 예전에는 말하기, 쓰기 평가를 간접적 평가를 했어요. 간접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쓰기 평가의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옳게 쓰여졌나 하고 골라라. 말하기 평가는 다음 중 대화문이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평가했다면 지금은 직접 에세이를 써라. 그리고 그 에세이를 가지고 발표해라 하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아이들의 교육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중학교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주로 다니는 시흥 가온중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평가를 하지 않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평가를 하면서 2학기 때도 지필평가는 하지 않고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함께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흥가온중 1학년 2학기 평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수행평가 3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장 완성하기. 이건 어법 문제였고요. 두 번째 북 리포트. 그래서 책을 읽고 줄거리를 영어로 적어라 라고 했어요. 세 번째 글쓰기 논수령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를 주고 선생님이 글을 쓰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함께 연관해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 영역과 전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 4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언어의 필수 요소인 4대 영역을 하루에 한 번에 공부합니다. 또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이 각각 듣기 책 따로, 말하기 책 따로, 읽기 책 따로, 쓰기 책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크라는 중심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 4대 영역이 항상 유기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요, 어머님, 저는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방향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어 읽기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맨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파닉스를 하죠. 파닉스를 하는 이유는요, 영어 읽기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슬프게도 영어는 한국어보다 좀 덜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글자이지만 음가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요. 파닉스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전체 단어의 50%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파닉스를 기초를 탄탄히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 영어 읽기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 문장 구조 훈련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잘 읽는다면 영어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어를 듣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노출된 환경에 있다면요. 문장 구조 훈련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영어에 그다지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문장 구조에 대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스피킹, 라이팅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할 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피킹과 라이팅을 잘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냥 단순히 점수 몇 점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칭찬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난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서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소통할 수 있어. 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시험 훈련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결국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목표를 저희 커리큘럼 안에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머님. 노란색 부분이 프리레벨이라고 해서 기초적인 알파벳부터 파닉스 그리고 기초 문장을 공부하는 코스입니다.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베이직, 인처, 어드밴스드로 이루어진 이 300만 문장이라는 코스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문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만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죠.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옆에 있는 좀 시커먼 색깔이 보이죠? 네, 중등 코스입니다. 원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고요.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충실하게 끝냈을 때 수능에 있는 지문들을 충분히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중 첫 번째 레벨인 프리레벨의 파닉스 라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닉스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달성 방법은요. 커리큘럼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닉스 1권에서는 단모음과 단자음을 학습하고요. 파닉스 2권에서는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3권에서는 이중모음, 이중자음, 기타음과 그리고 파닉스 4권에서는 파닉스 심화, 파닉스 5권에서는 문장 읽기로 이어집니다. 저희 학원은 한 달 커리큘럼이 한 권씩이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1,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래서 길면 5달, 짧으면 3달 안에 파닉스가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파닉스를 1년 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1년 넘게 하고 온 친구들 중에서 파닉스 다시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파닉스 자체가 글을 그냥 읽는 연습인데 이것 자체를 너무 길게 끌어가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파닉스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하고 문장으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단어 암기를 하지 않고 소리 조합을 한다입니다. 제가 파이스를 공부하고 왔다 하는 친구들에게 파이스 음가를 하나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요. 아는 단어는 읽는데 처음 보는 단어는 못 읽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분명 파닉스 규칙에 의거해서 그 규칙을 적용해서 읽으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희 학원 친구들은요. 파이스 규칙이 적용 안 되는 단어를 이제 파이스 규칙을 막 적용해서 읽어서 그렇지 처음 보는 단어를 못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조합 훈련을 하기 때문이죠. 파닉스 1 교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닉스 1 교재는요. 한 달 구성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메인 교재가 있고요. 공책 교재가 있고요. 리뷰 월식과 그다음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셀레나 그리고 매일매일 학원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 평가하는 진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재 안 모습을 제가 잠깐 찍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날은 소리를 배우는 파닉스를 배우는 날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먼저 보시죠. map, mad, miss, mom, much. 이 중에 세상에 없는 단어 있죠, 어머님? 네, 세상에 없는 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이 앞에서 배운 라는 이 5개의 모음을 가지고 자음을 조합해서 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map, math 이렇게 우리 아이들 글자를 조합해서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파닉스 프로그램은요. 원어민 음성을 아주 많이 듣고 따라하게 하는 커리큘럼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모두 다 저희 학번에 비치된 티박스 펜으로 찍었을 때 원어민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원어민의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따라하고 또 정확한 것은 선생님께 그때그때마다 나와서 그 소리 음가를 내는 방법이 맞는지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원어민의 경우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말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이 음가는 이렇게 소리 내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한국인 선생님은요,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M이 미음의 소리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한국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원어민의 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오면 직접 입 모양을 보면서 교정까지 해주십니다.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칸에도 다 티박스로 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찍으면서 듣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map를 따라할 때는 딴 생각을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 펜으로 하나씩 찍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고 또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선생님께 1대1로 확인을 받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업 영상 잠깐 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소리 조합을 하나하나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이만큼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누적되는 양이 상당해서 소리 조합을 못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파닉스입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 음가를 원어민의 소리로 듣고 문제도 풉니다. 문제를 푸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또 파이트 3권의 경우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이트 3권이 배운 음가가 좀 이제 누적이 돼서 파이트 1과 2에서 배운 음가가 누적이 돼서 이때 정말 조합을 많이 하는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H 이렇게 하면서 소리 조합 연습을 한 다음에 이 8개의 단어를 읽게 돼요. 그런데 어머님 8개 단어에 뜻이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요. 여기 뜻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 파이스 3권에는 단어의 뜻이 없어요. 단어 뜻을 보고 단어를 암기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개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이 과정은 잘 마스터했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단어 학습은 이후에 파이스가 끝난 이후에 문장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스 수업은 완전히 파이스에 집중하는 소리 조합에 집중하는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트 3권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듣고 쓰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보고 읽는 것보다 듣고 쓰는 게 훨씬 어려운 거 어머님 아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굉장히 씩씩하게 이 수업 잘 해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수업 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는 있었지만 소리 조합을 못하고 읽지 못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학원 파닉스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닉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아주 짧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300만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문장 만들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청크입니다. 자, 청크는 의미를 가진 말의 덩어리를 말하고요.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문장의 덩어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이제 학습할 때에, 문장을 학습할 때에 원어민처럼 사고하고 원어민처럼 말하기를 연습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당신은 저녁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님들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머릿속에 dinner, have, wait, lie, don't, in, you가 둥둥 떠다니시나요? 저희 학원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To have dinner, wait in line, you don't have to 라는 청크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개개 하나하나로 떠다닌다면 말하기가 금방 안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 머릿속에 이 세 개의 청크가 바로 떠오르면서 You don't have to wait in line to have dinner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크라고 합니다.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언어 구조로 청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작부의 청크에 I want to, I can wait to, she has to, I'm going to, it's time to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옛날에는 I는 주어야, want to는 동사야, to는 여기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야 하며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말이 안 되고 글쓰기가 안 됩니다. 원어민의 머릿속에는 I want to, 난 뭐뭐 하고 싶어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핵심 구청크도 보실까요? Read books, see my friends, find a way home, buy her a book, go shopping. 그녀에게 책을 사주자라는 말을 할 때 buy her a book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운 식으로 하면 buy, 사다, 그녀에게가 먼저인가, 책을이 먼저인가 하면서 헷갈리게 되죠. 하지만 저희 학원 아이들 머릿속에는 buy her a book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책을 사줘요가 뭐야? buy her a book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에게 책을 사준다가 뭐야? buy him a book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녀에게 핸드폰을 사주다가 뭐야? Buy her a smartphone. 이렇게 문장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말에 쇼핑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세 개의 청크만 떠올리면 돼요. I want to go shopping this weekend.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청크로 학습했을 때 제가 아까 한 달에 한 권 교재, 한 세트의 교재가 한 달의 분량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만 공부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에세이 쓰자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네, 쓸게요 하며 20문장을 쭉쭉 내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알파벳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년 6개월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파벳부터 한 친구야. 아무것도 모르고 파이트도 하나도 모르고 알파벳부터 했다면 1년 반 후에 우리 아이들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장으로 가득 채운 20문장의 에세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갑자기 중학교 때 영어를 많이 공부 못했는데 갑자기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이민 가서는 저한테 울면서 많이 전화했어요. 여기 인종차별도 심하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거의 왕따를 당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어찌저찌 2년을 버티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영어 공부 어떻게 했니? 너 그렇게 울었잖니? 너 주어 동사도 구분 못하는 네가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크로. 그 친구가 청크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는 I want to, 난 뭐뭐 하고 싶어. watch TV, TV를 보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공부를 했어. 패턴화 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공부했어. 자꾸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영어가 확실히 빨리 늘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장의 덩어리, 그걸 청크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말도 빨리빨리 튀어나오고 글도 빨리빨리 튀어나오고 또 하나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어머님 문법적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덩어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에세이 쓰기에 아주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는요, 청크를 중심으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를 매일 공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머님? 제가 하루 수업 잠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저희 하루 수업 첫 번째 책입니다. 청크북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날 I want to, I will study painting, buy anything, win the contest in the future 이라는 청크를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소리 버튼을 가지고 찍으면서 듣고 따라하기를 연습해 오게 됩니다. 네, 3번씩 따라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청크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듣고 따라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업을 한 후에는요, 이 청크를 가지고 AI 셀레나 선생님과 프리 토킹 수업을 합니다. 원어민 학습을 좀 좋아하시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그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은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거에 두려움도 갖지 않고 스피킹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서 원어민 수업을 선호합니다. 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원어민이 상주하는 어학원에서 오래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학원을 차릴 때는 원어민 어학원을 차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어민 수업을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코티처로서 같이 들어가면, 사실 말하는 아이만 하고요. 참여하는 아이만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원어민이 아이들의 수준보다 월등히 언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사실 느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어머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놀러 온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인 거예요.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인데 한국어를 되게 못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더듬더듬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말해줍니다. 아이들이 말을 엉망으로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고 다 알아서 말해줘요. 이러면 스피킹 수준이 많이 안 늘어요. 어떻게 해야 많이 느느냐?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화상 영어를 할 때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영미권 나라의 티처와 수업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유럽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북유럽 사람들은 문법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하는데 이제 발음이 좋아요. 비슷한 발음을 써가지고 자기네 말도 비슷한 발음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길게 말씀드렸느냐? 저희 학원에는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스피킹 수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AI가 지금 계시고요. AI 원어민 선생님 셀레나 선생님이 계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태블릿 수업이 아니라 그날 배운 청크를 아이들 입으로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시켜주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지 않고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억양이 맞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얄짤없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날 배운 청크를 먼저 연습시켜 주세요. 네, 잘하면 이렇게 amazing 하면서 포인트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청크를 또 복습시켜 주시고 퀴즈를 통해서 연습시켜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프리 토킹 시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like what 같은 경우는 이 교재에 없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편안한 표현, 익숙한 표현들을 연습시켜 주세요. 이렇게 프리 토킹.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score도 있습니다. 네, score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잘 못했던 표현들을 다시 집중해서 연습시켜 주시고요. 네,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인트도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주세요. 그럼 이 포인트를 아이들이 잘 모았다가 선물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즐거워하면서 스피킹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도 또 틀릴까 봐 걱정인 친구들도 AI 앞에서는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스피킹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말을 참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이 셀레나 때문이죠. 네, 이렇게 셀레나 선생님은요. 그날그날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시고 그때그때 틀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을 실력을 알려주고 리포트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저희 사실 이것도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나 선생님은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르더라도 개별 맞춤 관리를 해주시죠. 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번 책이 끝났어요. 어머님 고작 1번 책이 끝났고요. 2번 책에서는요. Listening and Reading으로 넘어가서요. 그날 배운 청크가 들어있는 스토리북을 공부합니다. 한 달에 한 권 스토리북이 있고요. 그 안에 두 페이지를 하루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 파마머리 선생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Listen and Repeat에 있는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문장들을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Who wants this Peter Rabbit? Not me. I want this. 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듣고 따라한 후에는 이 문장에 사실 들어있는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요. 우리 아이들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넘어가 볼게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청크로 끊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퀴즈를 풀어봐요. 그래서 who wants, 왜 want인지 제 앞에 설명해야 되고요. want 앞에 want 뒤에 동사를 쓰려면 꼭 to를 붙여야 해요. 같은 문법적 사항도 우리 아이들 퀴즈를 통해서 점검하고 저랑 같이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크로 끊고 해석까지 해오게 되죠. 그럼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오면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주고요. 넘어가서 선생님 앞에서 리딩을 점검받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재생할 수 없다고 나오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청크 리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청크로 끄는 만큼씩 아이들에게 읽고 해석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통째로 해석시키는 것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시키게 되니까 아이들이 절대 모르고 나올 수 없고요. 모르면 선생님이 다 일일이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도가 좀 느릴지언정 모르고 넘어가는 건 없다는 거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의 끝이 아닙니다. 보고 읽고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가 쓴 해석 문장이 있거든요. 한글로 해석 문장만 적고 그 해석 문장을 보고선 영작하는 수업을 이어갑니다. 네, 이 공책에 쓴 거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이제 딕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딕테이션 한 거 선생님께 드리고 자기는 한글 해석본만 보면서 지금 문장을 만들었던 걸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업을 한 후에는요. 네, 이렇게 스펠링이 틀린 거는 여러 번 쓰게 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데일리 테스트지를 통해서 그날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득 안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렇게 청크로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문장, 에세이 정말 잘 쓴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3학년 사이언스 1부터 시작했어요. 알파벳만 알고 들어왔거든요. 2년 수업하고 5학년 인처원 과정일 때 쓴 그림 엄청나죠. 저는 주제만 알려줘요. 여기 나이트 슬립해서 잠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가 알아서 글을 적었어요. 이 친구는 4학년 파이스 2권부터 시작했고요. 1년 2개월 수강 후 5학년일 때 쓴 글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여기까지 삼성영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대부분의 삼성영어 셀레나 수업이 알차고 즐겁겠지만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 학원, 삼성영어 셀레나 한여울 학원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점 첫 번째입니다. 1대1 개별 학습 플랜입니다. 삼성영어는요, 하루 한 차시 수업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평범한 보통의 아이들이 딴짓을 하지 않고 집중했을 때 50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아이마다요. 어떤 아이는 파닉스 1권을 쉬워하는데 파닉스 3권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파이트 3권은 쉬워하는데 문장 들어가면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직도 베이직 1에서는 잘 가던 아이가 베이직 7권부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공부는요, 어머님,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아이들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올라간 것 같으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떨어졌다가 또 다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을 맞을 때, 자신의 약간 슬럼프라고 할까요? 슬럼프를 맞이할 때 우리 아이에게만 맞춰서 수업 플랜을 다시 짭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줄이 충분했던 아이가 하루 한 줄 하는 것이 너무나 충분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하루 한 줄 이 8개가 하루치였는데 요즘에 너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개수를 좀 조정해보자. 6개를 해볼까? 이렇게 목표를 함께 조정하고 하지만 그 목표는 꼭 이루면서 가게끔 아이를 독려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또 아이가 그 한 줄을 다 하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개별 학습 플랜을 짜서 진행한다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느려도 빨라도 괜찮아. 너의 속도에 맞춰서 가자입니다. 네, 저희 학원의 두 번째 특별한 점입니다. weekly 테스트, monthly 테스트, 테스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요.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잦은 평가에 의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 공부에 있어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위축되고 나는 못해, 난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작은 성공을 자꾸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작은 성공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테스트를 여러 번 봅니다. 매일 보는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한 달에 한 번 보는 테스트, 먼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작은 성공을 느낄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보면서 해보니까 되네. 아, 영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해볼만 하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땡땡이, 지난번엔 5개 했는데 오늘은 6개나 했네. 대단하다. 선생님은 우리 땡땡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땡땡이가 소중한 것처럼 여기서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소중해. 그러니 배려하며 행동해보자. 우리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처음 온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90%가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요. 예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하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가 당연히 친절하지만 또한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슬럼프를 가질 때도 땡땡이가 지금 조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중이라 힘들어하겠지만 잘 버티면 이 아이가 또 성장할 겁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특별히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안정된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삼성영어 셀레나 한여울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원장님들을 이제 교육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재원생과 스토리 쌓기 하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 중 일부를 가져왔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를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다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자주 얘기해줘라. 작은 것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칭찬해줘라. 확실히 훈계한 후에는 따뜻하게 마무리해라. 4번 정말 중요한 아이일 뿐을 항상 명심해라.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쟤는 아이지, 나는 어른이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품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주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1대1 개별 맞춤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는 플래닝 차트가 있고요. 그 차트 안에서 입학시 배정받은 레벨이 있다면 1년 후에는 어디를 하고 있을지, 2년 후에는 어디를 하고 있을지, 우리 아이들 중등 교재로 넘어갈 때는 몇 살쯤이 될지도 충분히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학원 저학년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학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저는 삼성영어 한여울 학원의 아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